오늘 오전 진행되는 스페인, 독일과의 유로 2024 8강전은 이번 최고의 활약을 펼친 두 팀의 결승전을 미리 예고한다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큰 경기다. 토너먼트. 유럽 최강팀들의 맞대결과 코치들 간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많은 수비와 수비로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접전 끝에 스페인에 2-1로 패했다. 시간이 다 되자 축구 팬들은 별 어려움 없이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찾기 시작했고, 겉으로는 독일과 스페인 모두 부족해 보였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들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빌드업과 후방 패스 능력은 단연 유럽 최고 수준이지만 주 수비 라인에서 가끔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집중력 부족이 노출돼 수비진은 고민 포인트가 많다. 그리고 수비에 문제가 있는 스페인과 달리 독일은 공격에 문제가 있다. 수비진은 이번 대회 최고의 수비수라고 평가받는다. 토니 크로스의 뛰어난 패스와 이선 무시알라 비르츠의 기술은 팀의 가장 큰 자랑이다. 독일은 공격에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다. 아스날의 하베르츠가 중앙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선수는 처음에 클럽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런 플레이 스타일은 전국 대회에서는 유효하다. 이는 장거리 마라톤으로 꼽히며 아스널은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그것이 그들이 챔피언십을 위해 경쟁하도록 돕는 동기이지만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와 같은 큰 토너먼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스페인, 독일과의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었지만 동시에 두 팀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모두 드러낸 경기였다. 특히 독일 미드필더 아구아 크로스의 수비 빈도가 공을 잘 전달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악화돼 기동력이 스페인 미드필더에게 완전히 소모됐지만 스페인은 패했다. 교체 투입된 올모는 전반 51분 첫 골로 리드를 잡기 시작했다. 스페인이 경기를 압도하고 있어서 독일이 방역을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했고 80분이 지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선택은 마치 악수와도 같아서 스페인이 주도권을 내줄 때 어색하게 수비를 하는 팀들이 이선 수비 전략을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침내 89분에 결승골을 터뜨렸다. 마침내 경기는 연장전에 돌입했고 양팀 선수들은 120분간 장장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미켈 메리노가 전반 119분 헤딩슛을 성공시키며 스페인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중결승에 진출하는 데 일조했다. 두 팀 모두 큰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스페인 팀과 독일 팀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번 유로는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지만 8강에만 진출했기 때문에 독일이 우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업라인의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특히 스페인은 이번 경기에서 완벽하게 플레이하지 못하고 실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페인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공격진의 빈약한 마무리 능력은 결국 승리를 앗아갔습니다. 특히 오늘 하베르츠는 스페인의 큰 실수에서 비롯된 많은 기회를 무효화해 양팀 모두로부터 과소평가됐다. 81분은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웨르츠 득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베르츠가 이해할 수 없는 슈팅을 날렸고 공은 크로스바를 넘어갔다. 오늘 독일 언론은 부진한 실적을 보도했습니다. 하베르츠와 이 남자를 포함한 그의 공격진들은 지켜보면서 훌륭한 스트라이커가 없는 팀은 결국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의 네트가 흔들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대회 맨체스터 시티와의 타이틀 경쟁에서 아스널이 무너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시즌이 끝나면 하베르츠를 기용하는 팀은 결국 쇠퇴하게 된다. 선발 공격수 손흥의 교체가 가장 필요하다. 그는 선수 시절 독일에서 겪었던 인종차별에 대해 감정적이었고 여러 인터뷰에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손흥민이 언급되는 곳은 독일만이 아니다. 전 메뉴 선수이자 현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인 리오 퍼디난드는 손흥민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 잉글랜드의 활약으로 유명하며 케인이 다이빙하는 모습을 매번 지켜봤다. 이번에 케인은 손흥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의 플레이가 단조롭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손흥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반쪽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해리 케인은 국가대표 손흥민과 비교되는 게 불편하기도 했다. 또 퍼디낸드, 게리 네빌 캐러거 등 잉글랜드의 레전드들이 대표팀에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며 비판했다고도 밝혔다. 그냥 TV에 나가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해리 케인은 이 발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기에 돌입했고 8강전에서도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넣었지만 사실상 득점에 성공했다. 그의 활약은 명실공히 잉글랜드 최고 선수들 중 최악이었다. 잉글랜드 팬들은 게리 리네커, 해리 등 전설적인 전직 선수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조롱하며 안이하게 말했다. 후에 케인의 발언을 본 사람들은 그를 선수로서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영국은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해설진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듣기 싫으면 북한으로 가야 한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억압당했던 독재 정권, 그리고 독일이 탈락하자 유럽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승리 테이블 영상을 올리며 다시 독일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의 오만함으로 인해 이번에는 유로가 조별 예선에서 치러집니다. 대회를 고려해도 참가팀 중 가장 좋은 기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우승의 적기였기 때문에 해냈다. 시끄러웠지만 8강에서 탈락해 이제는 모두의 웃음거리가 됐다. 독일은 주요 국제 토너먼트에서 탈락했습니다. 플레이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토너먼트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는 영상이에요. FIFA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을 방해했다. 당시 월드컵 우승 유력 후보로 꼽혔던 독일이 손흥민의 역습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축구 팬들을 들뜨게 만들었다. FIFA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국과 독일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무려 5천만 뷰를 기록했고 독일이 패할 때마다 유럽 축구 팬들이 곧바로 이흥민을 찾을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독일 팬들의 성미는 제대로 긁히고 있다. 이번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흥민의 골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검토해야 했고 이 정도로 손흥민은 독일 축구계의 악몽이라 불릴 수 있다. 지구 반대편이 치르지 않는 경기에서도 이름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손흥민은 만인의 슈퍼스타인 듯하다. 현재 손흥민은 경기를 쉬고 있지만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 연장 옵션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보가 나오면서 레벨 9와 함께 여전히 물밑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런던의 여러 현지 주요 언론은 일부 사람들이 손흥민의 이적에 대해 조심스럽게 소문을 퍼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을 공식 경기에서 만나려면 아직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데 감사하다. 7월 31일 방한하는 토트넘과 뮌헨의 경기를 앞두고 한국 팬들은 토트넘과 뮌헨, 손흥민의 첫 경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볼 수 있게 됐다. 매각돼 손흥민 역사상 그 어떤 원정 여행보다 성대하게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선수가 팬들 앞에 나타나 지난 시즌처럼 계속 좋은 기록을 세웠으면 좋겠다. 다음 시즌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